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의 여기저기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 나라의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군장국가, 연맹왕국, 더 나아가서 고대국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사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 위기 단원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흑당 친구들인 만큼 절대로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뭐 할 때 세는 단위다. 그렇죠?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위라는 거. 여러분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삼국시대라든지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국가의 발전 단계라고 하는 이 주제로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의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국가. 자, 군장국가라는 건 어떤 국가를 우리가 군장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겨났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출현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생겨났었죠. 자, 우리는 그 지배자,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지배자를 뭐라고 불렀다? 그렇죠. 군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군장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를 군장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군장이 다스렸던 국가인데 자, 이 군장 중에는 상당히 세력이 컸던 군장도 있었을 테고 자, 세력이 작았던 군장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군장들은 각각 별도의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이 별도의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우리는 이 검정색 점이 누구다? 그렇죠? 군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 또는 부족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군장국가 형태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자, 이 군장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했을 테고 또 서로 전쟁도 하게 되면서 서로 연맹을 하게 되는 연맹왕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군장국가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연맹왕국이 자, 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연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서로 손을 잡았다는 거죠. 자, 군장과 군장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각각 자기의 지역을 별도로 다스렸던 군장들이 이제는 서로 뭐 하게 된다? 서로 연합을 하게 된다. 연맹을 하게 된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연맹왕국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이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군장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왕이 출현하지 않았지만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뭐가 출현하게 된다? 그렇죠. 왕이 출현하게 됩니다. 각각의 군장들은 서로 연맹을 하면서 자, 누구를 선출했느냐?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출현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왕이 출현했다. 그러나 but 중요한 건 왕은 있지만 왕의 힘이 아직까지는 그닥 강하지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연맹왕국 왕이 있지만 왕의 힘이 강하지 못했다. 자, 이 단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왕의 힘이 약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자, 각각의 군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선출합니다. 자, 왕이가 세습된 게 아니라 왕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 같은 경우는 이 국가에 만약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흉년이 들었다, 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느냐? 왕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극에서 이게 보통 보면은 왕의 힘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 많이 보죠.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왕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왕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이 군장들 여전히 군장의 힘이 상당히 셌습니다. 여러분, 이 연맹왕국 단계를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할 때는 학교의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 각각의 지역을 다스렸던 이 군장들을 각 반의 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반장 같은 경우는 지배자는 아니죠. 하지만 자, 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군장과 왕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쉽냐면 우리가 이제 학급을 운영할 때는 반장이 필요하지만 학교 전체의 어떤 학생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정교 학생회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군장은 각 반의 반장이라면 이 왕의 개념은 정교 학생회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국가가 출현하게 되느냐? 바로 고대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고대 국가.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이 고대 국가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왕권이 미약했다면, 자, 고대 국가에서의 왕권은 어떻게 되었다? 엄청나게 강해졌다. 자, 중앙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힘이 강해졌다란 얘기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각각의 지역을 별도로 다스리고 있던 군장의 힘은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약해졌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군장은 이제 고대 국가 단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왕의 신하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각각의 군장들은 중앙에 올라와 왕의 신하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 군장이 다스렸던 이 지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의 아바타를 보냅니다. 여러분, 왕의 아바타가 누구다? 그렇죠. 관리가 되겠죠. 관리. 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들을 이 지역에 보내서 이 지역까지 왕이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엇이다? 모든 지역에, 자, 국가의 모든 지역에 왕의 통치력이 미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만큼 이제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대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국가를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고대 국가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약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이건 학교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고대 국가의 조건, 바로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왕권 강화.
자, 그러면 왕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왕권이 세졌다라는 것과 반대로 군장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자, 그럼 왕권이 강해질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바로 여러분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을 돌아가면서 뽑았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고대국가 단계에서는 뽑는 게 아니라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왕위가 세습된다라는 거죠. 자, 왕위 세습. 자, 처음에는 여러분 형제 상속이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더 왕권이 세지게 되면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군장의 힘이 약해졌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군장들은 이제 왕 밑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전에는 이 군장은 자기 밑에 별도의 신하들, 관직을 둘 정도 상당히 힘이 강했다면 이제 이 군장들은 왕 밑으로 들어와 왕의 신하가 되고요. 왕은 이 군장들에게 별도의 이제 관직을 주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관리의 등급도 이제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군장들은 귀족 신분이 되고요. 자, 이들에게 세력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관등제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자, 무엇을 크게 넓혀 나가게 된다? 영토를 크게 확대해 나가게 된다. 영토 확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통일된 법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율령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율령 반포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사상적으로 어떤 종교를 수용하게 되느냐? 바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 수용.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뭡니까? 윤회 사상이죠. 자, 이거는 그건 뭔 말이냐? 내가 지금 현생에 왕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 바로 전생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왕인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 이 고대 국가의 조건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별이 몇 개? 별이 5개. 여러분, 이 광고 많이 들어봤죠? 돌침대. 자, 별이 5개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 더 나아가서 삼국시대와 관련된 내용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정리하기 약속!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